자, 김춘수의 꽃이네요, 꽃. 자, 시적하자, 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이야? 안 불러줬어요? 희호야! 라고 내가, 선생님이 희호의 이름을 안 불렀다고요.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하나의 몸짓에, 그라는 존재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건데, 일단, 나, 시적하자, 나, 내가, 중요해요. 인식의 주체, 그는 인식의 대상, 객체. 이름을 불러준다. 한자로 얘기하면 명명이죠. 이름을 부르다. 명명, 호명이잖아요. 명명행위. 그러면 화자,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대상인 그를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다시요. 이해가 안 되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하나의 몸짓, 이거부터 할까요? 하나의 몸짓, 뭐니? 무의미한 존재죠. 이거 좀 할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죠. 내가 이름을 부르는 행위,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는 나한테 뭐예요? 뭔가 의미 있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러니까, 다시요. 이렇게 해보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와 나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지금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나 모르는 사람이야. 그의 이름을 부를 이유도 없어요. 모르기도 관심도 없고요. 예. 근데 내가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대상과 나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즉, 그럼 내가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나는 얘한테 이름을 부른다는 건 곧 얘한테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얘한테 관심이 있는 거라고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는 거니까. 되니? 그럼 내가 불렀으니까 내가 이 사람이, 얘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싶은데, 인식의 주체. 내가 인식하고 싶은 대상은 얘죠. 되니? 내가 그라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불러주지 않았어요. 이름 안 불렀다고 생각하면 돼. 그는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관심이 없는 대상이다. 그렇죠? 인식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다. 무의미한 존재다. 이런 얘기죠. 그게 하나의 몸짓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의미한 존재. 의미 없는 존재라고. 즉, 이름을 불러주기 전이라는 것은 그라는 대상을 인식하기 전, 관계를 형성하기 전 상황이죠? 이해되죠? 이게 되는 거 맞지? 좀 철학적인 거라서 김춘수라는 사람 자체가 철학적인 사람이라서. 자,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기 전 존재를 인식하기 이전에 그라는 존재는, 이 대상은요, 그라고 했지만 이 인식의 객체는요 의미가 없다. 왜?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여기 이름이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관심 있는 거한테 눈길이 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관심이 없으면 아예 눈길 한번 주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에 관심이 없다. 인식하고 싶은 대상도 아니다. 그럼 그 존재는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다. 의미가. 자, 그랬는데 이번엔 바뀌었네요. 내가 그의 이름을 이제 부르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제목 꽃이 됐다. 내가 이름을 부르니까 꽃이 되었다. 그럼 꽃은요, 플라워는 아니겠지. 이게 상징의 의미가 뭐니? 의미 있는 존재죠. 하나의 몸짓, 불러주기 전, 이름 불러주기 전, 하나의 몸짓, 의미가 없는 존재. 나는 관심이 없는 대상. 근데 내가 이름을 불렀잖아. 그럼 관심이 생기게 된 거죠. 누구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싶은 거야? 꽃은. 이 대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존재는 나한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죠.
꽃이 되어버려요. 네. 다시 이름을 불러주기 전, 이름을 안 불러준다는 건 그지? 내가 그에 대해서 인식도 안 하고요. 인식할 의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지?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아요. 저한테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제야. 근데 이름을 부르는 행위 자체는 이제 인식을 하고 싶은 대상이 된 거고요. 의미도 부여되는 거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그 존재는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오게 된 거죠. 꽃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죠? 아, 학교에서 안 했어요? 네? 다시 들어요, 학교에서.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그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으니까 그는 나한테는 이 그라는 사람이 나한테 인식의 대상이자 관심이 있는 대상이 된 거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버린다고요. 자,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사람한테 인식의 객체인 그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준 것처럼 나한테도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럼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 누군가는요. 이 누군가는 뭐니?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죠. 맞잖아요. 내가 이름을 부르니까 그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한테는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죠? 됐니?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러면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으니까 나는 누군가에게는 뭐가 돼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죠. 의미 있는 존재가 뭔데요? 꽃이죠. 꽃이 되고 싶은 거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즉 여기네요. 꽃이 되고 싶다는 것은 타인에게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이죠.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죠? 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 나의 이름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럼 나는 그 존재한테는 의미 있는 존재니까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근데 아무렇게 이름을 부르면 안 되죠. 중요한 거. 빛깔과 향기에 딱 맞는 나의 빛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빛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향기. 타인과 다른 구별되는 나의 향기와 빛깔에 맞는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뭔데요? 나의 빛깔과 향기가 아주 중요하죠. 존재의 본질입니다. 나의 본질에 맞는, 내 색깔에 맞는, 내 향기에 맞는 나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약간 선천적으로 굉장한 내성적이다. 그 내성적인 성격에 맞는 그런 식으로 다가와야죠. 그런 존재로 불러줘야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고요. 난 조금 부드럽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게 나의 본질인데 격하게 막 다가오면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 본질에 맞는 그 본질에 그 존재의 본질에 맞는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요. 이름 부르는 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나도 그 누군가에게는 뭐가 된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죠.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면 나도 그한테 그도 나한테 서로가 의미 있는 존재. 그러면 나, 너 1인칭, 2인칭 나는 너에게 의미 있는 존재. 너도 나에게는 의미 있는 존재.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있잖아. 우리들 모두 나와 너를 떠나서 전체죠, 전체. 중요합니다. 이렇게죠. 우리는 나와 너에서 우리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확장되었다는 거. 이제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모두는
무엇이 되고 싶다. 중요하죠. 무엇이 뭔데요? 의미 있는 존재죠. 그렇잖아. 우리라는 존재들은 모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 아니냐. 나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너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들은 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 아니냐는 거죠. 나와 너의 관점에서 더 의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체를. 됐죠? 네. 무엇이 의미 있는 존재? 봐봐요. 너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 나는 너에게 의미 있는 존재. 그죠? 그런 잊혀지지 않는. 그죠? 네. 왜? 의미 있는 존재가 잊혀지지 않겠죠?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눈짓이 뭔데요? 의미 있는 존재겠죠. 우리는 모두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이 시로 얘기한다면 뭐 해야 돼요? 이름을 불러줘야죠. 근데 여기서 이름은 그냥 내 아무런 이름이 아니라 빛깔과 향기에, 다시 말해서 존재의 본질에 맞는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고. 그 본질에 맞게. 이게 다예요. 자, 의미가 없던 관계였던 나와 그가 이름을 불러주는, 자,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뭐다? 인식이죠, 인식. 명명행위. 이름 불러준다가 명명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게 꽃이 된다. 꽃이라는 소중한 존재로 바뀌게 되고, 마침내 잊혀지지 않는 꽃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의미했던 존재에 대해서 본질에 맞는 인식을 해요. 이름을 불러줘. 그러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름 불러주기라는 명명행위. 명명행위라는 게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야. 이 명명행위를 바탕으로 존재들 사이에 진정한 관계에 대한 소망이죠.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 진정한 관계의 형성이야. 근데 이름을 불러준다. 내가 얘한테 관심이 있다. 예.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면 관계가 형성되는 건데, 예. 얘한테 그러면 내가 다 가겠죠.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얘한테 얘 본질에 맞아야죠. 예. 얘는 마늘 싫어하는데, 야, 나는 마늘 너무 좋아. 마늘 먹어! 마늘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다가가서는 관계 형성이 안 되죠. 마늘 싫어한다면, 마늘 싫어하는 거구나. 내가 권하면 안 되겠다. 얘는 마늘 싫어하는 존재라는 것. 그런 존재라는 것. 받아들여야죠. 그랬더니, 그게 존재의 본질이라고. 빛깔과 향기. 그러면 의미 있는 존재가 이제 되는 거고. 이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의미 있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자, 이름을 부르는 게 명명행위다.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기 전 의미 없는 존재, 무의미한 존재죠. 그걸 뭐라고 얘기했다? 몸짓이라고 얘기해. 근데 이름을 부른 게 화살표잖아요. 그럼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의미 없는 존재의 몸짓이었는데 이제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는 나에게 뭐가 돼요? 꽃이 되고 무엇이 되고 그지? 눈짓이 되겠죠. 눈짓. 시에서 이것들은 전부 다 뭐다? 이름 부름으로써 생기게 된 의미 있는 존재. 그러면 이 시는 대립적인 의미관계, 물론 이렇게 대조라고 얘기해도 되죠. 물론 대조라고 해도 되고요. 대비라고 해도 되겠죠. 왜? 의미 없는 존재인 몸짓과 의미 있는 존재인 요것들이 대비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름을 부르면 꽃이 된다. 그럼 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물 꽃이냐? 그렇진 않겠죠. 내가 이름 불러줬더니 갑자기 사람이 플라워라는 꽃으로 국화꽃으로 변하더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여기 있잖아. 심미적 대상으로서의 꽃이 아니죠. 여기서 심미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심미적 대상의 꽃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심미적이 뭐죠?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움을 풍기고 있는. 미자가 아름다움 있잖아.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서의 플라워의 의미가 아니라 꽃은 시인의 생각, 주관적인 생각을 대변하는 추상적인 것. 추상적이라고 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어야 되죠. 추상적인 겁니다. 만질 수 있거나 눈에 보이거나 냄새 맡을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만약에 진짜 꽃이라면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입니다. 근데 이 시에서 꽃은 진짜 눈에 보이는, 만질 수 있는 꽃이 아니라 시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추상적인 대상.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의미를 부여받은 대상이겠죠. 추상적인 대상. 의미 있는 존재. 그러니까 꽃이 되었다? 아,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는 거겠죠. 굉장히 철학적이다. 관념적, 비슷한 말.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추상적. 주지적이다. 굉장히 지적이다. 철학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지적이라는 게 지적이고 철학적이다. 자, 그 다음에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어떻게 해요? 나에서, 너에서, 우리로.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의미가 점층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소망의 화자의, 소망의 말투, 어조. 왜? 서술을 보니까 뭐 하고 싶다라는 소망의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소망이죠, 소망. 말하고 싶은 게 뭔데요?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소망이죠. 이 얘기하고 싶었다.